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항상 날씬하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인슐린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칼로리 계산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칼로리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칼로리 적게 먹고 칼로리 많이 소비. 간단하잖아.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찝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은 다이어트의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에 반응하고 호르몬으로 움직이며 대사로 변화합니다. 지금부터 칼로리 계산이 왜 실패하는지 3가지 결정적인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몸은 숫자가 아닌 질에 반응한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콜라 500ml와 아몬드 한 줌. 둘 다 약 200칼로리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완전히 다른 대사 반응을 보입니다.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인슐린 폭탄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과잉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는 저혈당이 와서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반면 아몬드는 어떨까요? 아몬드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은 3-4시간 지속됩니다.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되죠. 같은 200칼로리지만 하나는 지방 축적을 유발하고 하나는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영양 밀도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영양학에서 말하는 영양 밀도, 에너지 밀도 차이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은 부피는 작지만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자, 빵, 튀김,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음식들은 쉽게 과식하게 만들고 영양소는 거의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습니다. 반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통곡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같은 칼로리를 소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도 다르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섭취한 칼로리의 20-30%를 에너지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5에서 10%만 씁니다. 즉 100칼로리의 닭가슴살과 100칼로리의 흰빵은 실제로 우리 몸에 남는 칼로리가 다릅니다. 장내 미생물의 영향도 살펴보자면 더 놀라운 건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 흡수되는 칼로리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장에는 칼로리를 더 많이 추출하는 세균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는 겁니다. 칼로리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함정, 칼로리 제한은 생존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맞습니다. 처음에는 빠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초대사량 저하의 악순환. 우리가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큰일이다, 기근이 왔나 봐, 에너지를 아껴야 해. 그래서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어떻게요? 기초대사량을 낮춥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보통 하루 총 소비 칼로리의 60-70%를 차지하죠.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면 이 기초 대사량이 10에서 20%, 심한 경우 30%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하루 1800칼로리를 소모하던 사람이 1200칼로리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처음 2주는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몸은 적응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1800에서 1400칼로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00칼로리를 먹어도 이제 살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1400칼로리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요 현상의 과학적 메커니즘. 더 무서운 건 요요 현상입니다. 다이어트를 멈추고 원래대로 먹기 시작하면 낮아진 기초 대사량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기근이 끝났으니 다음 기근에 대비해서 지방을 비축해야 해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결과는 빠진 체중보다 더 많이 다시 찝니다. 그것도 대부분 지방으로.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의 80% 이상이 1년 내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칼로리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살찌기 쉬운 체질을 만듭니다. 세 번째 함정, 식욕은 호르몬의 작용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가 약해서야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가지 핵심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 호르몬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뇌에 이제 충분히 먹었어, 그만 먹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입니다. 위에서 분비되어 배고파, 뭐 좀 먹어라고 신호를 보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렙틴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방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뇌로 가는 거죠. 동시에 그렐린 수치는 급증합니다. 몸이 빨리 먹어, 생존이 위태로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결과는 참을 수 없는 식욕입니다. 이건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거든요. 렙틴 저항성의 문제. 더 심각한 건 렙틴 저항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도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당분 음식을 자주 먹으면 렙틴 신호가 제대로 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렙틴이 충분히 분비되는데도 뇌는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죠. 비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렙틴 저항성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의 매개 효과.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그렐린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폭발시키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은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다이어트 스트레스 자체가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로리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칼로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실천, 음식의 질에 집중하세요. 칼로리 숫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채소,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이런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방지하며 대사를 개선합니다. 두 번째 실천, 좋은 습관으로 대사를 개선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인슐린 관리가 여기서도 핵심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낮은 GIGL 음식 선택. 식사 사이에 4시간에서 6시간 공복 유지.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실천, 극단을 피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세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하지 마세요. 기초 대사량만 떨어뜨립니다. 대신 약간의 칼로리 적자를 하루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유지하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빠른 결과보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번째 실천, 호르몬 균형을 맞추세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는 렙틴, 그렐린, 인슐린, 코르티솔 등 모든 대사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그렐린을 증가시키고 렙틴을 감소시켜 하루 300칼로리 이상을 더 먹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칼로리의 세 가지 함정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 몸은 숫자가 아닌 질에 반응합니다. 둘째,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살찌기 쉬운 체질을 만듭니다. 셋째, 식욕은 의지가 아닌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칼로리 계산 앱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질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대사 반응을 최적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슐린 관리, 오늘 말씀드린 칼로리의 함정을 함께 이해하면 여러분은 이제 다이어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숫자가 아닌 몸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항상 날씬하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